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미 그 사진 속 얼굴을 지우려 애쓰는 중이었다. 손끝이 떨려서 앨범 페이지가 찢어질 뻔했다. 그 순간 조카의 발소리가 방 안을 채우며 내 삶의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40살의 김민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남자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끝없는 고독.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채 매일 밤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조카. 이준호는 내 여동생의 아들로 대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살 소년이었다. 그는 항상 밝고 호기심 많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로 올라와 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옛 앨범을 급히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앨범 속에는 20대 초반의 내가 지금은 이틴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열려 있었다. 그 연인. 박태현은 내 인생의 첫사랑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갈라놓았고 태연은 결국 해외로 떠났다. 그 후로 나는 혼자 남아 그 추억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준호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는 걸 보며 나는 숨이 막혔다. 삼촌. 이 사람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폭풍이었다. 준호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스쳤고 나는 그 눈빛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젊은 시절의 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나이. 준호야. 그건 그냥 옛날 친구야.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삼촌. 이 사진. 삼촌의 눈빛이 달라요. 행복해 보이는데 왜 이제는 안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는 언제부터 내 변화를 눈치챘을까? 그는 서울로 올라온 후 종종 내 방을 들여다보며 이상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삼촌. 왜 혼자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바쁘니까 라고 얼버무리며 피했다. 하지만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지 않는 창밖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삼촌은 평범한 사랑을 하지 못했어.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스며들었다. 삼촌.
저도 비슷한 기분을 느껴봤어요.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준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특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남자 아이들에게 끌리는 감정. 설명할 수 없는 혼란. 그는 그것을 숨기며 살았지만 대학에 들어와 자유로운 서울의 공기에 노출되면서 그 감정이 더 강렬해졌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요? 삼촌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나는 태영과의 추억을 털어놓았고, 준호는 자신의 첫 짝사랑에 대해 속삭였다. 그 짝사랑은 같은 과 선배, 강민수였다. 민수는 준호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준호는 그 감정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삼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숨기면서.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풀어내야 해.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40년의 세월 동안 나는 그 언젠가를 미루며 살았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 모임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속의 피곤한 얼굴. 하지만 준호를 통해 나는 과거를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대학에 가기 전 나에게 말했다. 삼촌. 오늘 저녁에 민수 형을 데려올게요.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민수를 만나면 준호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과거가 다시 떠오르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걸.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우리 삶의 시계는 이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가 민수를 데려온 그날. 집안은 어색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22살의 밝은 대학생으로 준호와 달리 자신감이 넘쳤다. 삼촌. 안녕하세요. 준호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준호의 떨림을 느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서울에도 모임이 많아요. 숨기지 말고 나서 보세요. 그의 말은 나에게도 와닿았다. 나는 20년 전 태영과 함께 그런 모임을 꿈꿨지만 포기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박이 너무 컸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준호와 민수는 테라스에 나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준호의 어깨가 민수에게 기대는 모습. 그 미소. 그것은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곧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여동생. 준호의 어머니였다. 오빠. 준호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간이야. 그냥 대학 생활 뒤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가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 후로 준호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민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애썼고 나는 그를 응원하며 내 과거를 공유했다. 어느 날 나는 태연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본 그의 프로필. 그는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상태였다. 그 사실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준호야.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거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은 나를 치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새겼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준호의 고민이 깊어졌다. 민수가 누리는 친구 이상일 수 없어라고 말한 후 준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삼촌.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사랑은 이렇게 잔인한가요? 그의 눈물에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흘러야 알게 돼. 아픔은 성장의 일부야. 그 순간 나는 내 삶을 돌아보았다. 20대의 태연을 잃은 후 나는 30대까지 연애를 포기했다. 직장 생활에 매달리며 주말에는 혼자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40대에 들어서 준호를 통해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 공원에서 엘지베이트 커뮤니티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으로 나는 공개석상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김민준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사랑을 오늘 털어놓아요. 청중의 박수 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삼촌. 고마워요. 저도. 할게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상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여동생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나를 의심했다. 오빠. 준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식탁 위에서 터진 다툼은 격렬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는 동성애자야. 그리고 준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어떻게? 우리 가족이.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언니.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그것은 존재야. 우리를 받아들여줘. 그 후 며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여동생은 준호와 나를 번갈아 보며 고민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그 포옹은 4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다.
준호는 울면서 엄마. 나도 남자를 좋아해라고 고백했다. 그녀의 대답은 달아. 아들아. 사랑해겼다. 그 순간 시간의 벽이 무너지는 듯했다. 우리의 고백은 가족을 재건했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태연에게 연락을 했다. 태연아. 잘 지내? 그의 답장은 간단했다. 민준아. 나도. 너는? 우리는 지난 20년을 이야기했다. 그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시간이 우리를 바꿨지만 감정은 그대로야.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과거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아주었다. 태연아. 고마워. 내 덕에 나는 살아. 우리는 포옹하며 작별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호는 민수와 재회했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고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다. 삼촌. 시간은 우리 편이네요. 준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나는 41살. 그는 21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그리고 시간은 그 사랑을 증명한다. 봄이 다시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여동생은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며 준호와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LGBT 지원 단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 나도 배워야겠어. 가족으로서. 그녀의 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과거의 나는 가족의 기대 때문에 태연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 기대가 우리를 감싸는 포근한 담요가 되었다. 준호와 민수의 관계는 꽃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수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예술가였고 준호는 그를 응원하며 디자인을 공부했다. 삼촌. 민수 형이 제 첫 영화를 찍을 거예요. 주인공은 우리처럼 숨겨진 사랑 이야기예요. 준호의 흥분된 목소리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이야기는 나와 태연의 일부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현실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마. 희망을 더 넣어.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직장에서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내 모임 참석을 목격하고 김 과장님. 요즘 이상한 데 다니시네요. 라고 슬쩍 던졌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승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비밀이 발목을 잡을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숨기지 말아야 해. 준호에게 보여준 대로
결심한 나는 회사 상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제 일에 전념할 겁니다. 상사는 놀라면서도 달았어. 민준 씨.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해라고 답했다. 그 후 직장은 더 열린 분위기가 되었다. 몇몇 동료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나는 그들의 멘토가 되었다. 시간은 이렇게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준호의 대학 생활도 도전으로 가득했다. 캠퍼스에서 LGBT 클럽에 가입한 그는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청중의 환호가 그를 채웠다. 집에 돌아온 그는 나에게 안겼다. 삼촌.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 포옹 속에 나는 내 젊은 시절의 후회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여름 휴가에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여동생과 민수도 함께였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웃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었다. 밤에 해변을 걸으며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삼촌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덕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삼촌. 가을에 태연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 이야기였다. 민준아. 내 남편도 비슷한 과거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시간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변화시켰다. 우리는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가 가르쳐준 사랑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어. 겨울 크리스마스에 준호와 민수는 첫 데이트 기념으로 나를 초대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손이 맞잡힌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축하해. 둘 다. 내 축복은 진심이었다. 이제 나는 외로움을 잊었고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의 여정은 더 깊어졌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시간,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내 삶과 준호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준호는 삼촌. 이 책이 제 인생의 일부예요라고 말했다. 시간의 강물처럼 우리의 삶은 흘러갔다. 책이 출간된 후 나는 인터뷰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질 때 준호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자랑스러웠다. 민수는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스며들었다.
삼촌. 이 영화는 헌정이에요.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을 망치는 이야기라는 댓글에 나는 흔들렸다. 여동생이 전화로 위로했다. 오빠. 무시해. 진실은 빛나. 그녀의 말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열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 모임은 매달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준호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민수와 나는 앞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가족과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박수가 터졌다. 졸업 후 그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삼촌.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처럼 강해질게요. 여름에 태연이 한국을 방문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순간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웠다. 민준아. 내가 행복해 보여. 그의 말에 나는 너 덕분이야 라고 답했다. 그는 준호를 만나 내 삼촌을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그 만남은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가을 낙엽이 지는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자.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울에 민수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시사회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화면 속 인물들은 우리였다. 관객들의 감동적인 반응에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삼촌. 우리는 이겼어요. 새로운 해. 나는 42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케이크를 불며 나는 소원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자.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다. 봄꽃이 피는 계절. 준호와 민수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 나는 짐을 나르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삼촌. 당신이 우리 모델이에요. 책의 성공으로 나는 강연 여행을 떠났다. 부산. 대구를 돌며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숨기지 마세요.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청중의 질문에 나는 내 실패와 성공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가족을 설득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사랑으로라고 답했다. 여동생은 이제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오빠. 내 덕에 나도 깨달았어. 그녀의 변화는 가족 전체를 움직였다. 아버지.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준아. 미안했다는 아버지의 말은 40년 만의 사과였다. 여름 바다에서 우리는 가족 휴가를 보냈다. 태연도 초대했다. 모래사장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시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가을에 준호가 프로포즈를 했다. 민수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함께 시간 여행하자라고 말했다. 그 장면을 본 나는 내 과거를 회상했다. 태연과도 이런 순간을 꿈꿨다. 겨울 눈 속.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는 준호의 베스트맨이 되었다. 준호야. 사랑은 영원해. 결혼식 날. 서울의 작은 홀은 꽃으로 장식되었다. 준호의 눈빛은 빛났다. 민수의 서약에 청중이 울었다. 시간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테마였다. 파티 후. 우리는 토스트를 들었다. 가족을 위해. 태연은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삶도 풍요로웠다. 너 없었으면 나는 달라졌을 거야. 준호의 신혼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들은 여행을 다니며 꿈을 쌓았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새로운 책을 썼다. 시간의 사랑, 다음 세대에게. 여름 축제에서 나는 LGBT 퍼레이드에 섰다. 깃발을 흔들며 자유를 외쳤다. 준호와 민수가 함께였다. 군중 속에서 우리의 손이 연결되었다. 가을 잎사귀처럼 삶은 변했다. 여동생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에게는 숨길 게 없게 해줄게. 겨울에 태연이 떠났다. 공항에서 다시 올게라고 약속했다. 그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작별은 이제 아픔이 아니었다. 나는 43살. 삶의 중반에 나는 알았다. 사랑은 시간의 선물이다. 봄에 준호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디자인 작품은 사랑의 여정을 담았다. 삼촌. 이게 당신의 이야기예요. 관람객들이 감동했다.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게이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시간을 믿으세요. 그들의 눈빛은 나의 젊음을 되살렸다. 여름 휴가. 제주에서 다시 모였다. 태연도 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20년 전의 추억처럼. 가을에 민수의 두 번째 영화가 나왔다. 이번에는 가족의 화해. 시사회에서 여동생이 울었다. 현실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준호가 삼촌. 당신의 시간은 우리 거예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5년을 더 흘렀다. 나는 45살. 준호는 25살.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입양한 아이. 작은 소년. 삼촌. 이 아이 이름은 민준이에요. 그 이름에 나는 울었다. 태연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민준아. 삶은 아름다워. 여동생의 단체는 성장했다. 전국 모임을 열었다. 나는 강연자로 섰다. 사랑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여름에 우리는 유럽 여행을 갔다. 파리에서 준호의 아이가 웃었다. 자유의 공기 속에서 가을에 내 책이 영화화되었다. 주인공은 나였다. 시사회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 겨울에 가족 모임. 눈 속에서 우리는 춤췄다. 시간의 리듬에 맞춰. 10년 후 나는 50살. 은퇴를 앞두고 회고록을 썼다. 멈출 수 없는 사랑, 한 남자의 시간 여행. 준호는 성공한 디자이너. 민수와 함께 가족을 이끌었다. 아이는 할아버지 삼촌이라고 불렀다. 태연은 한국에 정착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는 이웃이 되었다. 여동생은 할머니가 되었다. 오빠.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했어. 봄에. 퍼레이드에서 나는 깃발을 들었다. 군중 속에 가족이 있었다. 여름 바다. 가을 산책. 겨울 눈. 우리의 시간은 영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알았다. 그 문이 열린 순간부터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중이었다. 가족의 포옹 속에 삶의 의미가 피어났다. 시간은 우리를 데려갔고 사랑은 우리를 지켰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영원한 여정.